네, 새 도서 정가제가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죠. 일단 뭐 대형 서점, 온라인 서점에 유리한 과다한 할인 판매를 못하게 해서 중소, 동네 서점을 살리고 전반적으로 책값을 내리자는 게 이제 이 새로운 제도의 목적인데요. 네, 과연 이 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을지, 그러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국출판문화연구소의 백원근 책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백원근 연구원님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네. 도서정가제 이번에 새로 이제 또 실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골자가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네, 새로는 아니고요. 예. 77년도에 그 처음에 만들어졌고 2003년도에 법제화된 일을 몇 차례 개정을 해서 이번에 세 번째 큰 개정 작업을 하는데요. 네. 네. 골자는 뭐냐면은 할인율이 많았던 것을 이제 15%까지로 이제 축소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예외 대상들이 뭐 실용서라든가 초등학교 학습 참고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네. 이런 것들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가제를 강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인 못하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할인율을 이제 그 축소를 한 거죠. 예, 네네. 예.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이제 중소, 동네 서점들이 살아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도서정가제의 원래 취지가 네. 어떤 그 소매 판매 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이라기보다는 생산 단계에서의 가격 경쟁, 그리고 이제 규모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에 관계없이 예. 일물일가 제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국 네. 어디서나 똑같은 가격에 판매하게 되면 아무래도 동네 서점들이 더 늘어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출판사들도 중소 출판사들이 존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다양한 책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 다양성, 공공재인 책의 문화 다양성을 키우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핵심 골자를 살펴보니까 그냥 네. 신간 구간 상관없이 15%의 할인율을 그렇습니다.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직접 할인이라는 용어도 있고 간접 할인이라는 용어도 있더라고요. 그걸 좀 구분을 좀 해주시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인터넷에서 예. 10% 할인에 5% 마일리지 이러면 이제 10%에 해당되는 것이 직접 할인이고요. 예. 5%는 마일리지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뭐 10%는 직접 네. 할인을 받고 5%는 마일리지로 또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그걸- 15%? 네네, 그걸 합쳐서 합해서 15% 네, 이제 직접 넘길 할인은 수가 10%까지만 없는 가능하고요. 거죠. 예. 네. 네. 그러면 자, 15% 일단 할인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도 온라인 서점으로 몰리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아직도 많이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15% 할인이라고 했지만은 거기에 이제 또 일부 구멍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어떤 시행령이라든가 혹은 모법 개정을 좀 해야 될 부분인데 이를테면 제휴카드 그 할인이라든가요. 그렇죠. 예. 아니면 무료 배송료라든가 아니면 뭐 경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제는 이 15%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인터넷 서점에 좀 유리한 그런 법제일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온라인 제휴 카드 이렇게 돼 있으면 그 그렇습니다. 카드 사용하면은 그 퍼센트가 더 높아지는 거죠. 5% 최대 더 40%까지도 오,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그렇게 많이 활용은 안 됐었는데요. 네. 이게 다른 그 카드 할인 같은 것도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이래 가지고 이제 중소형 서점들이 살면 좋은데 네. 얼마 전에 중소형 상인들 서점 상인들이 그 기자회견 연거 보니까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정가제하고 또 하나 이제 그 도서 공급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보완이 됐을 때 동네 서점들이 정말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데요. 뭐냐면은 출판사가 이제 서점에 책을 공급을 할 때 인터넷 서점에 비해서 동네 서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매상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약 20% 정도가 더 비싼 가격이 들어오게 됩니다. 비싸게 받는다는 거군요. 예,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 이제 그 어떤 서점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할인도 할 수가 없고요. 네. 그렇다면 이거 제도 다시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일단 공급부터 그 인터넷 서점이나 대형 서점하고 똑같이 중소 서점들도 같은 값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제 독일식의 도서정가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독일의 도서정가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제 출판사가 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유통 형태에서 공급을 할 때 어느 곳이든 차별하지 않도록 공급률에 차별이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도서 정가제도 결국은 대형 서점, 인터넷 서점은 손해를 안 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새 도서 정가제도 소비자 입장에서 볼게요. 이제 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요, 책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없어진 거 아니냐 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금까지 보면은요, 그 시행 전날
이제 인터넷 서점들의 그 서버가 다운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그 접속이 폭주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이 팔렸던 책들이 뭐냐면은 18개월이 이상 지난 네. 구간 도서들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할인율이 이제 대폭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건데 이번에 이제 단통법 논란이 있었던 부분도 그렇고요. 이것이 책값 인상 아니냐, 소비자 피해 아니냐, 아니면은 이제 출판 서점업계만 이익 챙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왜 그렇지 않죠? 예, 기본적으로 지금 제도적으로 지금도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15%까지 할인하도록 하니까 모든 예. 출판사에서 15%만큼 할인을 감안해서 가격을 책정을 해버립니다. 맞아요. 요새 책값이 비싸긴 그게 비싸요. 이제 예. 거품이라고 하는 거죠. 예. 만약에 이것이 없어지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신간 같은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신간 같은 경우에는 19%까지 할인이 가능했던 것이 15%로 4%가 줄어들었습니다. 예.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만큼 거품이 빠질 것이다. 그리고 가격이 안정화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18개월이 지난 구간 도서들 같은 경우에는 재정가 책정을 통해서 최근에 특별히 이제 그 정부에서 신청을 받아봤는데 약 3천 종의 책들이 57% 평균 할인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존 책값에 비해서 3분의 1 가까이 할인된 가격을 재책정해서 판매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 어떤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를 가지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할인을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재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가를 다시 한번 정가를 다시 한번 붙여서 정가를 하게 해야 되는 되면 건데. 되고요. 출판사나 서점이라고 하는 곳들은 직접 구매자인 독자를 상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 상황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낮은 가격에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죠. 출판사가 무려 지금 5천 개 이상 되거든요. 열심히 활동하는 곳들이 이곳들에서 담합도 불가능하고 가격 경쟁, 그다음에 유사 상품, 유사 도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쟁 구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께서는 책값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일반 다른 그러니까 이 소품종 대량 생산하는 일반 소비자하고는 완전히 성격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좀 보시면 이제 조금만 지나도 이제 체감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판문화연구소에서 나오셨지만 너무 확신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냐하면 네. 이게 옛날에 단통법하고 좀 비슷하지 않느냐. 네. 단통법도 처음 나올 때는 정부가 이거 소비자도 싸게 구입할 수 있고 또 중소 상인들도 함께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도서정가제가 시행이 되면 일단 중소 상인들, 네. 중소 서점 상인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고요. 네. 단적으로. 그리고 일단 책값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출판 업계가 네. 결정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네. 뭐 자율적으로 나눠질 수 있다고 하지만 또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책은 책값대로 비싸게 사고 중소서점 입장에서 무조건 이번 법에 대해서 이제 그 환영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이제 50% 할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간에 대해서 할인율이 굉장히 높았던 부분이 일단은 없어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네 서점을 찾는 고객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이 생긴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면서도 예. 공급률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 네. 네네. 그런데 이게 책값이 또 이제 이번에 책을 미리 산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미리 산 분들이 많아서 혹시 뭐 한두 달 정도 또 책이 거의 안 팔리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어저께 이제 그 첫날 상황을 봤더니 예, 예. 어때요? 오히려 인터넷에서는 구매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예. 그 전날 마지막 날 서버들이 전부 다운이 되면서 아. 사지 못했던 대기 고객들이 결국은 어떤 할인 많이 하는 책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통 구매 습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인터넷 사이트도. 네. 그래서 그 고객들이 이제 그 대기 수요가 그 다음날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고 첫날 표정은 크게 봐서는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네. 제도라도. 예. 그런데 또 어제 상황을 좀 보니까요. 저희 기자도 리포트를 통해서 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만 재정가 도서의 정가를 네. 예전 정가를 딱 표시해 놓고 재정가 도서도 이렇게 표시해 놓고 그렇게 하니까 약간 사람들이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할인이 더 되는구나라는 그런 의심을 할 만한 정황들이 쏙쏙 나오기도 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인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의 정가에다가 빨간 줄 그어놓고 밑에다가 이제 새 정가를 하는데 가격 차이가 확연하게 나기 때문에 할인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그 정부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가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확실하게 좀 단속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시장 경제에서는요, 가장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정부가 개입을 하지 말고 자유롭게 풀어줘야지 가장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가령
뭐 가전제품도 인터넷을 통해서 하면 거의 20-30% 이상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히려 통제를 하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손해되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일반 소비재는 아주 정확한 말씀인데요. 책은 일반 소비재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출판사들에서는 학술 도서를 한 종에 대해서 200부밖에 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네. 이런 제품이라는 거죠. 예. 5만 종 이상의 책이 나오고요. 평균 2,000부밖에 찍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가격 경쟁을 시켜버리면은 큰 출판사와 그 다음에 큰 오프라인 서점만 남게 됩니다. 네네. 네네. 그런 것이 과연 이제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될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백원군 책임연구원 말씀대로 우리 책 시장도 좀 활성화되고 출판업계도 살고 또 중소서점들도 살고 네. 소비자는 책 싸게 그리고 또 거품 없는 책값 제대로 살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도가 처음 시행되면 잘 몰라요. 실제로 이제 현실이 다를 수 있거든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출판문화연구소의 백원근 책임연구원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